지은아, 나 이거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이 방 너무 은밀하고 너무 사적인 것 같아. 심장이 쿵쿵 뛰어. 마치 모든 게 터질 것 같아. 형부,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이건 치료의 일부일 뿐이에요. 제가 말했잖아요. 형부는 완전히 편안해져야 해요. 제 눈을 보세요. 제가 형부를 돕기 위해 여기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공기가 점점 따뜻해지고 있죠? 안 그래요? 응, 느낄 수 있어. 손이 떨려, 지은아. 네가 그렇게 말할 때 나 생각을 억제할 수가 없어. 지난 6개월 동안 난 마치 살아있는 시체 같았는데 지금 너 앞에 서니까 갑자기 갈망이 솟구쳐. 네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아? 네가 날 보는 그 눈빛, 그것 때문에 나 모든 걸 내려놓고 싶어. 형부, 그런 말하면 저 얼굴 빨개지잖아요. 하지만 좋아요, 그런 말. 지금은 형부가 모든 부담과 걱정을 내려놓을 때예요.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감도 버리세요. 제가 형부를 이끌게요. 간단한 것부터 시작할게요. 어깨, 목, 스트레스로 굳은 그 부분들요. 제가 만져드릴까요? 그냥 긴장 풀기 위한 거예요. 하지만 약속할게요. 기분이 정말 좋아질 거예요. 지은아, 나 시험하는 거야? 억누르려고 했는데 네가 만진다고 할 때마다 부끄러운 상상을 하게 돼. 난 네 형부야. 우린 가족이야. 근데 왜 이런 기분이 드는 거지? 마치 네가 날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약 같아. 내 안 깊은 곳에서 다시 살아나게 해주는. 그게 바로 제가 여기 있는 이유예요, 형부. 저는 낯선 사람이 아니에요. 형부를 누구보다 잘 알죠? 이걸 형부가 자신을 다시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천천히 부드럽게 이 셔츠부터 벗겨드릴게요. 공기가 따뜻하죠? 형부가 자유를 느끼길 바래요. 제가 살짝 떨고 있는 거 보이시죠? 저도 떨려요. 형부를 진짜 행복하게 해주고 싶거든요. 떨린다고? 너도? 지은아, 더는 부정할 수 없어. 여기서 너를 만날 때마다 내 안에 무언가가 깨어나. 네가 날 보살피는 방식, 그 속삭임, 그건 단순한 치료를 넘어서는 거야. 하지만 두려워. 이걸 계속하다 보면 멈출 수 없을까 봐. 이게 정말 옳은 길이 맞나? 그게 바로 제가 여기 있는 이유예요, 형부. 저는 낯선 사람이 아니에요. 형부를 누구보다 잘 알죠? 이걸 형부가 자신을 다시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천천히 부드럽게 이 셔츠부터 벗겨드릴게요. 공기가 따뜻하죠? 형부가 자유를 느끼길 바라요. 제가 살짝 떨고 있는 거 보이시죠? 저도 떨려요. 형부를 진짜 행복하게 해주고 싶거든요. 떨린다고? 너도? 지은아, 더는 부정할 수 없어. 여기서 너를 만날 때마다 내 안에 무언가가 깨어나. 네가 날 보살피는 방식, 그 속삭임, 그건 단순한 치료를 넘어서는 거야. 하지만 두려워. 이걸 계속하다 보면 멈출 수 없을까 봐. 이게 정말 옳은 길이 맞나? 맞는지 아닌지는 우리 둘만 알아요, 형부. 하지만 제가 증명할게요. 일단 긴장을 풀어주는 것부터 시작할게요. 이리 앉으세요. 제가 더 가까이 갈게요. 제 향기 느껴지세요? 형부만을 위해 준비한 거예요. 잠들어 있던 감각을 깨우기 위해.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느껴보세요. 약속할게요. 오늘 이후로 형부는 더 강해진 자신을 느낄 거예요. 지은아, 날 미치게 해. 누구한테도, 심지어 내 아내한테도 이런 느낌은 없었어. 네가 말하는 강식, 움직이는 모습, 그건 거부할 수 없는 유혹 같아. 더 깊이 들어가고 싶어.
경계가 흐려지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네 말이 맞아. 널 믿어야겠어. 저를 믿으세요, 형부. 이건 우리만의 비밀이에요. 형부만을 위한 특별한 치료죠. 눈을 감아보세요. 제가 시작할게요. 부드럽게, 천천히. 형부가 억눌렀던 욕망이 풀려날 거예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건 치유예요. 준비됐나요? 숨을 몰아쉬며. 준비됐어. 지은아, 준비됐어. 내 맘 바뀌기 전에 시작해. 너가 필요해. 지금까지보다 더 간절히. 형부, 긴장하지 마세요. 이건 치료의 일환이에요. 약국 2층 상담실, 오후 6시. 문은 단단히 잠겨 있었고, 블라인드는 모두 내려져 있었습니다. 52세의 나는 45세 처제 앞에서 떨리는 손으로 셔츠 단추를 풀고 있었습니다. 형부, 마음을 편히 가지세요. 성공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버리고요. 처제 지은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내 귀에 속삭였습니다. 6개월 전 된 발기부전 치료가 어떻게 이 순간까지 오게 된 걸까요? 약물 치료에서 시작된 상담이 마사지가 되었고, 마사지는 이제 실전 치료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형부, 정말 괜찮을까요? 우리가 이러는 게 맞나요? 나도 모르겠어. 지은아. 하지만 너 없이는 다시 예전에 무력한 남자가 될 것 같아. 치료실 안에서는 시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22년 결혼 생활에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긴장감과 설렘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이것이 치료일까요? 아니면 금지된 욕망일까요? 형부, 이제부터 저를 믿고 맡겨주세요. 그 순간 나는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6개월간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황혼의 여정입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형부, 이 약 드셔보세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시고 그날 처제 지은이 건넨 작은 약봉지를 받는 순간 나는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뀔 것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52세 중년 남성에게 찾아온 가장 치명적인 고민, 그리고 그 고민을 해결해 주겠다는 7년째 처제의 은밀한 제안. 처음에는 정말 치료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경계는 점점 모호해졌습니다. 지은아, 내 덕분에 다시 남자다운 기분이 들어. 박성민은 52세의 평범한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중경기업 마케팅팀 과장으로 22년간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해왔고, 아내 미영과 대학생 아들 준호와 함께 평범하지만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6개월 전부터 그의 삶에 치명적인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발기부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스트레스와 나이가 주요 원인이었지만 성민에게는 남성으로서의 자존감에 큰 타격이었습니다. 여보, 요즘 너무 피곤해 보여요. 아내 미영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49세의 미영은 성민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지만 구체적인 원인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회사 일이 좀 바빠서. 그래, 성민은 대충 둘러댔습니다. 이런 문제를 아내에게 털어놓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남편으로서, 남성으로서의 체면이었습니다. 밤마다 성민은 자신의 몸과 마음을 괴롭히는 이 문제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인터넷으로 관련 정보를 찾아보기도 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병원에 가는 것도 고려해 봤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질까봐 망설여졌습니다. 한편 김지은은 동네에서 개인 약국을 운영하는 45세의 약사였습니다. 3년 전 이혼한 후 혼자 살면서 약국 운영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미영의 친동생으로 성민과는 7년째 처남처제 관계였습니다. 약학을 전공한 지은은 특히 남성 질환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풍부했습니다. 약국을 찾는 중년 남성들의 고민을 상담해주는 일이 많았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 전문적이면서도 세심한 접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은아, 장사는 어때 명절 때 만난 성민이 처제에게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냥 그래요. 요즘 동네 약국들이 다 힘들어요. 지은의 대답은 담담했지만 그녀는 성민의 표정에서 뭔가 다른 것을 감지했습니다. 형부, 좀 피곤해 보이시네요. 몸은 괜찮으세요? 응? 그냥 나이 먹어서 그런가 봐. 성민은 쓴웃음을 지으며 답했습니다. 지은은 약사로서의 직감으로 성민에게 뭔가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몇 주 후, 성민은 우연히 지은의 약국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퇴근길에 두통약을 사러 들어간 것이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처제와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형부, 웬 일이세요? 지은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두통약 좀 사려고. 요즘 머리가 자주 아파서 스트레스가 많으신가 봐요. 혹시 다른 불편한 증상은 없으세요? 지은의 질문에 성민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약사로서 묻는 질문이었지만 처제이기도 한 지은에게 자신의 문제를 털어놓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냥 전반적으로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아. 형부, 혹시 시간 되시면 안쪽 상담실에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요. 약사로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은의 제안에 성민은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국 뒤편에 있는 작은 상담실은 조용하고 사적인 공간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자 분위기가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형부,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는 전문가니까 뭐든 상담할 수 있어요. 성민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은아, 이런 얘기 하기가 좀 그런데. 괜찮아요. 약사한테는 어떤 이야기든 할 수 있어요. 지은의 따뜻한 격려에 성민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그런 면에서 말이야. 성민의 말이 애매하자 지은이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았습니다. 혹시 어떤 면에서 문제가 있으신 거예요? 그게 남자로서 좀 부끄러운 문제인데 성민이 말끝을 흐리자 지은은 바로 눈치챘습니다. 약국에서 이런 상담을 받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성기능 쪽 문제이신가요? 성민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요즘 정말 흔한 문제예요. 특히 50대 남성들에게는 더욱 그렇고요. 지은의 전문적이고 차분한 태도에 성민은 조금씩 긴장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 그런 증상이 있으셨어요? 6개월 정도 됐나? 처음에는 일시적인 줄 알았는데 계속 그러니까 걱정이 돼서 성민의 솔직한 고백에 지은은 전문가로서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스트레스가 주요 원인일 가능성이 높아요. 회사 일이 많이 바쁘세요, 응? 요즘 프로젝트가 여러 개 겹쳐서 밤늦게까지 일하는 경우가 많아. 그럼 충분한 휴식을 못 취하시는 거네요. 지은은 성민의 증상에 대해 차근차근 질문했습니다. 아침 발기는 어떠세요? 이런 직접적인 질문에 성민은 당황했지만 지은의 전문적인 태도 때문에 답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예전 같지 않아. 그럼 심리적인 요인이 클 것 같아요. 몸의 문제라기보다는 스트레스나 긴장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은의 진단에 성민은 조금 안도했습니다. 그럼 치료할 수 있는 건가? 물론이죠.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우선 약물 치료부터 시작해 볼까요? 지은이 서랍에서 작은 약봉지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 약 드셔보세요.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거 안전한 거지? 성민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에요. 다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시고 복용법을 정확히 지키셔야 해요. 지은이 약봉지를 건네며 당부했습니다. 그날 이후 성민과 지은의 관계는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약을 받기 위해 성민은 일주일에 한 번씩 약국을 찾았고 매번 상담실에서 경과를 점검했습니다. 형부, 효과는 어떠세요? 일주일 후 지은이 물었습니다. 좀 나아진 것 같긴 한데 완전하지는 않아. 성민의 대답에 지은은 더 구체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효과가 있었나요?
이런 질문에 성민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점차 자연스럽게 대답하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아내와 그런 상황에서 조금 나아진 것 같아. 그럼 약물 치료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 같네요. 하지만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심리적 요인도 해결해야 해요. 지은의 말에 성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심리적 요인이라면 스트레스나 긴장감 같은 것들이요. 특히 성적 자신감이 떨어지면 더욱 문제가 심해질 수 있어요. 지은의 설명에 성민은 공감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악순환을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달이 지나자 성민과 지은의 상담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단순히 약물 처방을 넘어서 심리적 치료까지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형부, 긴장을 푸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마음이 편안해야 몸도 따라가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긴장을 풀어야 할지 모르겠어. 성민의 고민에 지은은 구체적인 조언을 했습니다. 우선 어깨와 목 부분 근육을 풀어주는 것부터 시작해봐요. 스트레스가 쌓이면 이 부분이 굳어져요. 혹시 마사지 같은 게 도움이 될까? 성민의 질문에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제가 간단하게 해드릴까요? 지은의 제안에 성민은 망설였습니다. 괜찮을까? 좀 부담스러운데. 형부, 이것도 치료의 일환이에요. 약사로서 도움을 드리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지은의 말에 성민은 결국 동의했습니다. 지은의 작은 손이 성민의 어깨를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정말 많이 굳으셨네요. 스트레스가 많으시구나.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한 손길에 성민은 긴장과 함께 미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어때요? 좀 시원하세요? 응, 정말 좋아. 오랜만에 이렇게 편안한 기분이야. 성민의 대답에 지은은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정기적으로 받으시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될 거예요. 그날 이후 성민은 약국 방문 때마다 간단한 마사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깨와 목 부분만 했지만 점차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형부, 등 근육도 많이 뭉쳐 있어요. 여기까지 해드릴게요. 2개월이 지나자 성민의 상태는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약물 치료와 함께 받는 마사지가 스트레스 해소에 큰 도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은아, 정말 고마워. 네, 덕분에 많이 나아졌어. 다행이에요. 하지만 아직 완전히 치료된 건 아니니까 꾸준히 관리하셔야 해요. 지은의 말에 성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일주일에 2번씩 약국을 찾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지은이 성민에게 더 적극적인 치료를 제안했습니다. 형부, 약물 치료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 같은데, 무슨 말이야? 실제 상황에서의 연습이 필요해요. 이론적인 치료만으로는 실전에서 또 긴장할 수 있거든요. 지은의 제안에 성민은 당황했습니다. 실제 상황이라니, 그게 무슨 뜻이야? 심리적 긴장감을 없애는 연습이요. 안전한 환경에서 자신감을 회복하는 거예요. 지은의 설명에 성민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야? 지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형부, 치료를 위해서라면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물론 순수하게 의학적인 목적으로요. 지은의 말에 성민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은아, 그건 좀... 형부, 부담스러우시면 다른 방법을 찾아봐요. 다만 이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 거예요. 지은의 말에 성민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며칠 후 성민은 지은에게 답을 주었습니다. 지은아, 네가 정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면 한번 시도해보자. 정말요? 그럼 다음 주에 시간 내세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약속한 날 성민은 평소보다 일찍 약국을 찾았습니다. 지은은 이미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형부, 긴장하지 마세요. 이건 치료의 일환이에요. 약국 2층에 있는 작은 상담실은 오늘따라 더욱 사적인 공간으로 느껴졌습니다. 형부, 우선 마음을 편히 가지세요. 성공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버리고요. 지은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성민은 조금씩 긴장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아, 정말 괜찮을까?
우리가 이러는 게 맞나? 형부, 이건 치료예요. 의학적 행위라고 생각하세요. 지은의 말에 성민은 자신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그날 이후 성민과 지은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치료라는 명목 하에 시작된 관계였지만 두 사람 모두 그 경계가 점점 모호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형부? 어떠세요? 많이 좋아지신 것 같은데. 일주일 후 지은이 물었습니다. 정말 놀라워.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니. 성민의 대답에 지은은 뿌듯해 했습니다. 다행이에요. 하지만 꾸준히 관리해야 해요. 한 번에 완전히 치료되는 건 아니거든요. 지은의 말에 성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그도 이런 관계를 지속하고 싶어 하고 있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성민의 생활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지은과 만나는 것이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은아, 네, 덕분에 정말 많이 좋아졌어. 집에서도 자신감이 생겼고, 그럼 언니와의 관계도 많이 개선되셨겠네요. 지은의 말에 성민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미영이와는 예전처럼 안 되네. 오히려 너와 있을 때가 더 편하네. 지은도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형부와 함께 있는 시간이 가장 행복해요. 두 사람의 고백에 상담실의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지은아,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성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치료예요. 하지만 지은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치료가 아니라는 것을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형부, 이제는 치료가 아니라 진짜 감정인 것 같아요. 지은의 솔직한 고백에 성민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나도 그래. 너와 함께 있으면 다시 살아있는 기분이야. 하지만 이런 달콤한 시간이 영원히 계속될 수는 없었습니다. 4개월이 지나자 성민의 변화를 눈치챈 아내 미영이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요즘 이상해요. 어느 날 저녁 미영이 성민에게 말했습니다. 뭐가 이상해? 표정도 밝아지고, 몸도 건강해 보이고, 뭔가 달라졌어요. 운동을 시작해서 그런가 봐. 성민이 대충 둘러댔지만 미영은 의심스러워 했습니다. 무슨 운동, 그냥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마사지 같은 거. 누구한테 받아요? 미영의 날카로운 질문에 성민은 당황했습니다. 그냥 동네 마사지 샵에서. 하지만 미영은 남편의 거짓말을 감지했습니다. 며칠 후 미영은 성민의 행동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 바로 집으로 오지 않는 날이 많아졌고 핸드폰을 더욱 조심스럽게 다루는 것도 발견했습니다. 어느 날 미영은 성민의 가방에서 수상한 약봉지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해? 약봉지에는 특별한 표시가 없었지만 미영은 이것이 일반적인 약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미영은 동생 지은의 약국으로 향했습니다. 지은아, 이게 뭐야? 미영이 약봉지를 보여주자 지은은 당황했습니다. 언니, 그게 어디서 나온 건데? 우리 집에서 나왔어. 성민이 가방에 있었는데 미영의 말에 지은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그게 그냥 영양제 같은 거야. 영양제가 이렇게 포장돼 있어. 정확히 뭔지 말해봐. 지은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언니, 형부가 최근에 몸이 좀 안 좋으셔서 상담을 받으러 오셨어. 무슨 상담? 그게 남성 질환 관련해서. 미영은 지은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그런 문제를 자신이 아닌 동생에게 상담받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 그런 상담을 받았어? 3개월 정도 됐어. 형부가 부끄러워하셔서 비밀로 해달라고 했거든. 지은의 설명에 미영은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남편의 고충을 이해하면서도 서운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하는 거야? 미영의 질문에 지은은 망설였습니다. 약물 치료랑 상담 치료를 함께 해요. 상담 치료라니 심리적 긴장감을 없애는 치료요. 미영은 더 자세한 것을 묻고 싶었지만 지은이 대답을 회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은아, 정확히 어떤 치료를 하는 거야, 언니? 그건 전문적인 영역이라서 설명하기 어려워. 그날 밤 미영은 성민을 추궁했습니다. 당신 지은이한테 상담받고 있었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성민은 당황했습니다. 뭘 알고 있는 거야? 약봉지 봤어요. 그리고 지은이한테 들었어요. 미영의 말에 성민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미영가, 설명할게. 뭐가 있어요? 그런 문제를 나한테 말하지 않고 내 동생한테 갔어요. 부끄러워서 그랬어? 남편으로서 체면도 있고. 성민의 변명에 미영은 더욱 화가 났습니다. 체면이 뭐가 중요해요? 나는 당신 아내인데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성민이 사과했지만 미영의 화는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치료는 어떻게 받는 거예요? 약도 주고 상담도 해주고. 상담을 어떻게 해주는데 미영의 계속된 추궁에 성민은 대답하기 어려워했습니다. 그냥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방법 같은 거. 구체적으로 뭘 하는 거냐고요? 성민의 모호한 답변에 미영은 더욱 의심스러워졌습니다. 며칠 후 미영은 성민의 핸드폰을 몰래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지은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들을 발견했습니다. 형부, 오늘 치료 어떠셨어요? 지은아, 정말 좋았어. 다음번에는 더 좋은 방법 있을까? 네, 다음에는 더 효과적인 치료법을 시도해봐요. 메시지들을 본 미영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단순한 상담이 아니라 뭔가 더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이게 뭐야? 미영이 성민에게 핸드폰을 보여주며 소리쳤습니다. 성민은 메시지를 보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미영가, 이건 정말 치료였어. 치료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더 좋은 방법, 더 효과적인 치료법이 뭐예요? 그냥 약물 치료 방법을 바꾸는 거야? 성민이 변명했지만 미영은 믿지 않았습니다. 당신 나를 바보로 아나요? 이 메시지들이 단순한 약물 상담 같아요. 미영은 즉시 지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은아, 지금 당장 만나자. 언니, 무슨 일이야? 만나서 얘기할게. 약국으로 갈게. 1시간 후 미영은 화가 난 표정으로 약국에 나타났습니다. 지은아, 이게 뭐야? 미영이 성민의 핸드폰을 보여주며 메시지들을 확인시켰습니다. 지은은 메시지를 보고 당황했습니다. 언니, 이건 정말 치료 상담이야. 치료 상담이 이렇게 은밀하게 해요. 더 효과적인 치료법이 뭐예요? 그건? 지은이 말을 잊지 못하자 미영은 더욱 화가 났습니다. 지은아, 너 남편한테 정확히 뭘 한 거야, 언니? 정말 치료에 애써. 약도 주고 상담도 하고. 상담을 어떻게 했는데 미영의 날카로운 질문에 지은은 답하기 어려워했습니다. 심리적 긴장감을 없애는 치료. 구체적으로 뭘 했냐고 결국 지은은 일부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사지도 해주고 스트레스 해소 치료도 했어. 마사지 어디를 마사지 해준 거야? 어깨랑 등 같은 곳. 지은의 대답에 미영은 더욱 의심스러워했습니다. 그게 다야 언니. 정말 치료 목적이었어. 다른 건 없었어. 하지만 미영은 지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지은아, 나는 내 언니야? 거짓말 하지 마. 언니? 정말이야. 형부가 힘들어 하셔서 도와준 거야. 그날 밤 미영은 성민을 다시 추궁했습니다. 당신, 지은이한테 마사지 받았어요. 그건 어디를 마사지 받았어요? 미영의 계속된 질문에 성민은 대답하기 어려워했습니다. 어깨하고 등. 그게 다예요. 미영가, 정말 치료였어. 치료면 병원에 가지. 왜 내 동생한테 가요? 병원에 가기가 부끄러워서. 성민의 변명에 미영은 더욱 화가 났습니다. 부끄러우면 나한테 얘기하지. 왜 내 동생한테 가요? 며칠 후 미영은 성민과 지은의 관계에 대해 더 깊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민의 일정을 체크하고 지은의 약국 주변을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미영은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성민이 지은과 약국 2층에서 나오는 모습을 목격한 것입니다. 두 사람의 표정과 분위기가 단순한 치료를 받은 것 같지 않았습니다. 당신들 정말 치료만 했어요. 그날 밤 미영이 성민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뭐 내가 봤어요. 당신들이 2층에서 나오는 모습. 성민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미영가, 미안해.
미안하다고 뭘 미안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넘었어. 미영은 예상했던 대답이었지만 직접 들으니 충격이 컸습니다. 선을 넘었다는 게 뭐예요? 처음에는 정말 치료였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뭐요? 서로에게 감정이 생겼어. 성민의 고백에 미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 정말 최저예요. 내 동생과 그런 관계를 미영가. 정말 미안해. 용서해줘. 용서 22년 결혼 생활을 배신하고 내 동생과 바람을 피우고서 용서를 구해요. 그날 밤 집안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미영은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가버렸고 성민은 혼자 남아 절망에 빠졌습니다. 다음 날 미영은 지은을 다시 찾았습니다. 지은아, 이제 다 알았어. 언니, 당신들이 뭘 했는지 다 알았다고. 언니, 정말 미안해. 그냥 처음에는 진짜 치료하려고 했어. 치료하려고 했는데 침대에서 자게 됐어. 미영의 날카로운 질문에 지은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언니, 저희가 잘못했어. 하지만 형부가 너무 힘들어하면 다른 방법을 찾지. 왜 내 남편과 그런 관계를 가져요? 언니, 용서해줘. 용서, 내가 뭘 용서해야 하는데 미영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내 남편을 빼앗고 가정을 파괴하고서 용서를 구해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미영이 친구들에게 털어놓은 이야기가 동네 전체로 번져나갔습니다. 성민 씨가 처제와 그런 관계였다더라. 약국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니 지은의 약국에 대한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저 약사가 처남과 그런 관계래. 약국에서 그런 일을 했다니 믿을 수 없어. 손님들이 하나둘 발길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성민의 회사에도 소문이 들어갔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졌고 상사도 성민을 불편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과장, 가정사 때문에 회사 분위기까지 흐려지면 곤란해. 가장 큰 충격은 성민의 아들 준호에게서 왔습니다. 대학에서 소문을 들은 준호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모와 그런 사이예요. 준호야, 아버지가 설명할게. 뭐가 있어요? 이모는 엄마 동생이잖아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엄마는 어떻게 하라고요? 준호야, 아버지가 잘못했어. 하지만 엄마와는 이미 관계가 틀어진 상태였어. 그래도 이모는 안 되잖아요. 준호는 그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성민은 아들마저 잃었다는 현실에 절망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성민과 지은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지은의 약국 운영이 어려워졌고 성민도 회사에서 입지가 좁아졌습니다. 형부, 저 약국 정리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려고 해요. 어느 날 지은이 성민에게 말했습니다. 갑자기 왜 여기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 성민의 절망적인 목소리에 지은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형부는 가정으로 돌아가세요. 언니와 화해하시고, 지은아, 네가 없으면 나는 못 살아. 형부, 우리가 이러면 안 돼요. 처음부터 잘못된 관계였어요. 지은의 말에 성민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치료였는데, 맞아요. 처음에는 치료였어요. 하지만 우리가 선을 넘었어요. 지은의 냉정한 판단에 성민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함께 했던 시간은 뭐였어?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끝내야 해요. 지은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2주 후 지은은 정말로 약국을 정리하고 다른 도시로 떠났습니다. 성민에게는 연락처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형부, 저를 찾지 마세요. 서로를 위해서요. 지은이 떠난 후 성민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내도 잃고 아들도 잃고 이제 지은마저 잃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점점 소외되어 갔고 사회적으로도 매장되는 느낌이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성민은 지은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녀가 간 곳을 수소문해서 알아냈고 새로 연약국도 찾았습니다. 지은아, 나야, 형부, 어떻게 여기까지. 지은은 성민을 보고 놀랐습니다. 너 없이는 못 살겠어. 다시 시작하자.
형부, 안 돼요. 우리는 여기서 끝이에요. 지은아, 나는 정말 널 사랑해. 저도 형부를 사랑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끝이에요. 지은의 단호한 말에 성민은 절망했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가라는 거야, 형부? 건강하게 사세요. 그리고 언니와 화해하세요. 미영이는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거예요. 형부도 새로운 시작을 하세요. 지은의 말에 성민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은아, 정말 마지막인 거야. 네, 정말 마지막이에요. 형부, 행복하세요. 지은은 그 말을 남기고 약국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성민은 한참을 그 자리에서 있었지만 결국 돌아서야 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성민은 여전히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미영은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아들 준호도 아버지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회사에서도 결국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성민은 우연히 지은의 근황을 들었습니다. 새로운 도시에서 성실히 약국을 운영하며 평범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성민은 그 소식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지은아, 너만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성민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자신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적어도 지은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성민은 작은 편의점에서 일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습니다. 가끔 지은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떠오르지만 이제는 그것들을 추억으로 간직하려 합니다. 정말 치료였을까? 아니면 사랑이었을까? 성민은 가끔 자신에게 묻습니다. 답은 아직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치료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 경계가 무너졌고 두 사람은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지은이 건넨 작은 약봉지로 시작된 관계가 이렇게 끝날 줄은 몰랐습니다. 치료라는 명분으로 시작된 만남이 사랑으로 발전했고 결국 모든 것을 잃는 파국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성민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비록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 시간만큼은 진짜 살아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지은과 함께했던 순간들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강렬하고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녁이 되어 편의점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성민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지은아, 넌 잘 살고 있지? 답은 오지 않았지만 성민은 지은이 어딘가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비록 함께 할 수는 없지만 서로의 마음속에서만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은밀한 치료로 시작된 금지된 관계의 끝, 치료와 사랑, 그 모호한 경계에서 벌어진 두 사람의 이야기는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